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또 특강했다면서요? 세법. 예, 7시까지. 예. 오늘도 저는 길게 못하겠네요.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Q&A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수업 후기 같은 거 올라오면.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수업 잘 듣고 문제 잘 풀었는데, 쪽에 생소하고 낯선 문제를 보면 틀린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생소하고 낯선 문제는 틀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 이제 내가 문제 틀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긴 한데 이 이제 과목마다 좀 다르잖아요. 중개사법은 정말 세세한 것까지 막 장난쳐가면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공시는 그렇게는 안 내요. 항상 나오는 기준 틀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맞추시면 되는데 예상 문제 뭐 시중에 돌아다니거나 내지는 이제 하여튼 뭐 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문제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면 정말 내지도 않을 걸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이제 건드려 놓으면 못 찾아요. 그런 거 그냥 완전 숨은 그림 찾기 저 구석에 있는 거 가져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틀렸다고 막 마음 상하고 불안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부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 범위 내에서 훈련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책이 이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책. 이 책 보시면 계속 문제를 풀다 보시면 진도별로 풀다 보면 야 이게 여기서 나왔던 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여기 나왔던 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반복해서 계속 패턴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은 문제를 어떤 실력 평가로 푼다라기보다 이 문제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런 게 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찾아내는 그런 형식의 문제집으로 만든 거니까 아주 막 특이한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라는 걸로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문제집 범위 내에서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뭐 정말 넉넉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의 신청할 거 이의 신청. 요즘 이제 시험 다가오면서 공부는 안 됐는데 또 걱정은 많고 막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공부는 한 것 같은데 또 문제는 안 풀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문제집은 232페이지. 자, 문제집은 232페이지에 92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의 신청인데요. 이의 신청을 많이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요약집 보면서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암기 노트에도 있고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아니다. 책으로 할게요, 책. 우리 요약집 갖고 오셨죠? 요약집이 없네. 요걸로 할게요, 그냥. 안 띄워놔서. 자, 여기 보시면, 등기관의 처분이 나오죠? 자, 등의 처분. 자, 등의 처분이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차를 필기라는 게 낫겠네요.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이의 신청 얘기를 자, 전반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 자, 등기관이 자, 처분을 했단 말이죠. 처분. 자, 처분했다는 게 이제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자, 잘못된 처분이 많지만 두 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각하를 했다. 자, 나는 실행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를 먼저 하죠. 그러면 이 각하는 잘못 각한 거예요. 잘못 각하했으니까 각하하면 안 되지. 이걸 왜 각하했어? 우리가 따지는 거죠. 잘못 부당한 각하입니다. 그죠? 이 얘기에서 말이 되면 실행해 주면 돼요. 별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실행. 자, 이 실행은 잘못 실행한 거예요. 잘못 실행한 거 어떻게 해야 돼? 잘못하면 안 될 걸 했어, 등기관이. 이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 하면 안 되는 이 등기를 등기관이 해버렸다니까? 유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예요? 자, 하면 안 되는 걸 해서 등기관이 이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의효야, 1년 내내 의효. 자, 유효도 있고, 무효도 있고, 이제 생각이 나야 돼, 이제. 유효인 등기도 있고, 무효인 등기도 잘못 실행한 거. 유효 등기를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절대 안 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뭐가 더 많아? 유효가 많아, 무효가 많아? 유효가 많죠. 자, 무효인 게 두 개 있어.
두 개 뭐 있어요? 관할 위반. 또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 요거 무효. 자, 나머지는 웬만하면 실체관계 부합한다 그러면 유효로 가자. 자, 요게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3호부터 11호. 요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등기법 배우는 것 중에 가장 큰 테마가 이거예요.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체관계를 건들 수는 없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조금 있더라도 웬만하면 봐주려고 그런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등기상으로도 절차상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다. 관할 위반하고 등기를 못하는 거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요거는 무효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등기법이 다 끝나고 시험 다 끝나고 나서도 요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 절차라는 특성이에요. 특성. 절차가 실체적 권리관계를 건들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봐주겠지만 기간 끝났으면. 근데 절대 우리도 안 되는 게 있다. 딴 동네 거 왔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등기를 못하는 거랬다.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무효라고 그러죠. 자, 어느 정도 무효예요? 어느 정도 무효예요? 어느 정도 무효예요? 자, 직권 말소까지 되는 정도의 무효예요. 자, 무효라고 다 직권 말소가 아니에요. 무효 등기도 직권으로 못 건든 거 원래. 근데 이 두 가지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무효입니다. 근데 등기관이 직권 말소 안 하면 어떻게? 이의신청해야지. 요거는 야 이거 따져야지. 얘 지워줘라고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유효된 거 요거는 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차가 잘못됐지 않냐로 해보자. 야, 실체관계 부합해서 못 지워.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이의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들어오더라도 이건 다 기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잘못 실행된 등기. 자, 이거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잘못 실행된 등기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거든. 요거 가지고 연장해서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인데 직권 말소 안 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거를 혼자 시험장에 가가지고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무효니까 이의신청 못하지?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건 직권 말소인데 자, 직권 말소 안 하고 있으면 등기관한테 따져서 지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실행된 거 어쩔 수 없다. 냅둬라. 이의신청도 안 받아주겠다. 그렇죠?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의신청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옵니다. 이제 각하됐다. 너무 다행이야. 얘는 무조건 이의신청할 수 있다예요. 각하됐으면 1호든 2호든 3호든 11호든 상관없어. 이거는 무조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됐죠? 네, 요거는 사유 불문하고 각하됐으면 사유 불문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각하됐으면 사유 불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거기 왜 사유 불문이라 쓰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들은 사유가 있는데 얘들은 사유가 없다는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어렵겠습니다. 각하된 경우에는 사유 불문하고 요 말을 빼. 각하된 경우에는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그래.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그럼 뭐든지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각하는 뭐 생각할 거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실행됐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도 있고 무효도 있는데 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뭐가 더 많아요? 없는 게 많아. 기왕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게 많아. 근데 따질 수 있는 거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이의신청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 파트만 좀 정리하고 있으면 이의신청은 거의 똑같은 질문 이따보다만 바꿔. 그런 건 어렵지 않아요. 외우면 되니까. 근데 얘들은 혼자 생각하면서 무조건 거꾸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자, 조금만 더 얹어다 갈게요. 자, 그러면 좀만 더. 각하됐으면 우리가 따져야 되겠죠? 네, 각하됐으면 등기 이의신청인이 따집니다. 자,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가 없어요. 각하됐으면 제3자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네, 신청한 애들이 각하당했으니까 걔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실행된 거는 제3자가 따질 수가 있다. 제3자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워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된 거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각하된 경우 제3자가 이의신청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 외우세요. 각하됐으면 제3자가 따져 못 따져? 못 따져. 여기 나온다. 각하됐으면 제3자가 못 따진다. 실행됐으면 이제 제3자도 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요 정도 보시고 이제 문제집으로 들어갈게요. 자, 문제 보면서 자, 차근차근 한번 짚어봅시다. 요게 제일 이제 핵심이에요. 자, 32페이지 92번이 있죠. 자,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이건 뭐 외울 때 됐어요. 자,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실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뭐 10년, 뭐 5년,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각하나죠, 각하.
각하됐어. 그러면 각하된 거는 제3자가 따질 수 있어, 없어? 각하됐으면 제3자가 따질 수가 없다. 방금 봤잖아요. 각하됐으면 제3자는 따질 수가 없다. 자, OX. 5죠. 예.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며 틀렸습니다. 자, 이의신청 정보. 이의신청 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개정된 거죠. 자, 반드시 서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의신청. 요거는 이의신청 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자, 이의신청은 누구한테요? 관할 지방 법원에 하는 거죠. 자, 이의신청서 제출은 어떠해요? 등기소에 하는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이의신청 정보. 요거를 보내는 방법도 추가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외우세요. 이의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지만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OX. X. 자,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청서는 등기소에. 신청서는 등기소에. 그죠? 자, 그리고 추가된 게 이의신청 정보를 전산으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의신청 정보를 보낸다라는 말은 어디다 보낸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내는 거니까. 요거 구별해가지고 출제가 꽤 많이 됐었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았대.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면 소유자가 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 인감이 필요하거든. 근데 인감이 첨부되지 않았다. 근데도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해요? 했대. 그럼 각하된 거예요? 실행된 거예요? 실행된 거. 실행됐으면 유효, 무효. 유효도 있고 무효도 있는데 이건 관할 위반이라고 안 했잖아요. 또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서류 하나 빠진 거야. 그죠? 기왕 실행됐으면 요거 이신청으로 지워라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실행됐어도 이거는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는데 요 정도는 객거 맞으면 넘어가자 이 소리야. 이거는 이신청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법원. 등기관을 거쳐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판사님이 결정한 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등기 좀 해놓지. 혹시 모르니까 가등기 먼저 해놓고 하자라고 가등기를 미리 명할 수 있다. 됐죠? 자, 지금 각하됐으면 나중에 실행하라고 나올지 모르니까 순위라도 잡아놓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행된 상황이라면 요거 지워질지도 모른다라고 밑에 경고판을 달아. 그게 부기등기로. 자, 부기등기로 이신청 중이라는 부기등기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 이걸 결정 전에 법원에서 미리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은 이제 3번입니다. 자, 다음 93번으로 가보죠. 자, 요거는 사실 좀 요즘 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요령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3자 얘기합니다. 제3자. 제가 각하 얘기했었고요. 자, 실행 얘기했었죠. 각하는 제3자가 따져 못 따져. 각하는 제3자 못 따진다고 했고 실행됐으면 제3자가 따질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해관계는 제3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느 정도 되어야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냐를 자 누가 판단해요? 요 정도면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요 정도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고, 라는 걸 누가 판단해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로 엿장수 맘대로거든요. 예. 이제 그 엿장수가 누구냐? 대법원 판사들이야.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 정도면 관계 있는 거니까 해도 돼. 이 정도는 안 돼. 이 결정을 내줬어요. 그 문제는 그런 걸 시험에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판단 못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판사님들이 판단한 걸 외웠냐, 못 외웠냐 이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시험장 가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건 의미가 없어. 다 일리가 있는데 결국 판사들이 올라갔을 때 대법원에서 이거는 관계 있는 거야, 관계 없는 거야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외우고 있느냐 아니면 처음 보는 거냐, 여기서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암기법을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암기법을. 이게 이제 간단합니다. 여기 보세요.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상속인이 아닌 자 그랬어. 그죠? 우리 식구, 남의 식구. 남의 식구. 그 우리 식구들 상속 등기 따지면 돼, 안 돼? 안 돼. 끝이에요. 그죠? 상속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렇죠? 자, 또 갑니다. 저당권자가, 자, 저당권을 이전했어요. 예, 근데 이제 주어가요. 저당권 설정자야. 자,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잡은 사람이야, 잡힌 사람이야? 잡힌 사람. 집 잡히고 떠들면 어떻게 돼? 죽어. 예, 자, 자기 집 잡히고 떠들면 안 되니까 설정자는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설정자는 못 따진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상속인이 아니면 못 따진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그럼 제3자가 손해를 보겠죠? 그럼 그 제3자가 당사자인 거야. 그럼 그 제3자가 따져야지. 자, 의무자는 따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니까. 제3자 승낙서 문제니까 의무자는 못 따진다. 이렇게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권자 보이시죠? 채권자. 자, 채권자는 센 사람, 약한 사람? 센 사람.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채권자는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설정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할 수 있다. 다 외웠네. 예, 너무 잘 가르쳐, 지금. 예. 이걸 못 외우겠으면요, 요거 하나라도 외우시라고. 요거. 상속인이 아닌 자. 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그죠? 예. 3번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요 2번이 제일 잘 났어. 이 각종 시험에서. 나머지들은 그냥 뭐, 곁다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5번에 보시면 각하 결정 보이시죠? 각하됐어. 자, 여기 보시면 각하 결정 됐죠? 각하됐으면 제3자가 따져 못 따져? 못 따져. 그래서 당사자가 따질 수 있다. 이 말은 제3자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보죠. 여기다 해놨네. 자, 채권자 나왔죠? 채권자는 할 수 있다. 자, 상속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저당권 설정자는 자,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3자 승낙서다 그러면 의무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제3자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 4가지 정도를 지금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걸 만약에 냈다가 못 맞추는 거고, 이 범위 내에서 있다 없다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찍어드리는 건 제가 상속인이 아닌 자.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제3자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 보세요. 각하됐어요. 각하됐어요. 그럼 제3자는 따질 수 없다. 그렇죠? 자, 실행됐어요. 실행됐어요. 그러면 제3자가 할 수가 있는데, 자,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4가지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94번 보시죠.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도 없고요. 또 집행정지 효력도 없다라고 했었죠. 자, 집행정지 안 됩니다. 내가 이의신청했다고 딴 등기 막 들어오는데 안 돼!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의신청 하는 대로 가고 딴 애들 등기 계속 진행되고, 우리는 이의신청 빨리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빨리 해야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된다. 자,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 새로운 사실은 게 언제 기준이다 그러면 등기관 처분시 기준이에요. 자, 등기관 처분시 이후 얘기는 하지 말자. 등기관이 처분할 당시만 가지고 서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거 있잖아. 처음 들어요? 그런 영화 있지 않나? 거꾸로인가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 하여튼 뭐 그렇다 이거죠. 기준점에 따라서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 기준이냐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기준이다? 등기관 처분시요. 등기관 처분시. 등기관이 각하 또는 실행 처분할 그 당시 기준으로 서로 얘기를 하자라는 거고, 그 나중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가면 등기관도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 얘기는 하지 말자는 소리죠. 네. 네, 누가 뭐라 그랬어? 네. 제가 잘못했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의신청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틀렸죠? 네,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자, 5번. 등기관이 이유 없다. 이유 없다 그랬어. 자, 이유 없다. 그럼 해준다, 못 해준다?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이유 없다. 그럼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럼 이제 어디로 보내요? 법원으로 보내야 돼. 법원으로. 자, 며칠이네? 3일이네. 자, 신청자에게 보내면 열받겠죠? 네, 법원에 보내가지고 판사님한테 한 번 더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자, 틀렸고, 그래서 정답이 3번만 맞죠? 3번만. 여기서는 좀 재밌는 게요. 재밌어. 네. 이게 관할 법원이잖아요. 관할. 이 관할이 뭘까요? 자, 이 관할이 좀 재밌는 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좀 애매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보통 관할은 그거예요. 부동산 소재지인데, 여기서 관할은 그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 속한 법원. 거기가 이제 이의신청 관할이에요. 해당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법원. 자, 속한 등기소. 거기다가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꽤 재미난 테마였어요. 안 써왔나? 안 써왔네. 그렇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95번 보죠. 95번. 자, 등기관 결정 처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틀린 거 고르래요. 자, 이미 맞춰진 이게 뭐예요? 실행됐다. 자, 유효 무효요. 실행됐으면 유효 무효. 유효도 있고 무효도 있고. 자, 뭐가 더 많아요? 유효가 훨씬 많죠. 자, 무효는 딱 두 개 있습니다. 1호, 2호. 이건 절대 안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했어요. 실행된 거에 대해서 야, 관할이 아니야. 등기 못 하는 거야. 라고 따졌어요. 이 말은 지워달라는 소리지. 잘못됐으니까 지워줘라고 자 이의신청했어요. 근데 보니까 등기관이 보니까 이유 이때 그러네. 예,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직권 말소가 됩니다. 막 가는 건 아니고 이것도 말소 절차가 따로 좀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직권 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거 1호 2호니까. 나머지는 못 건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니은은 자 각하를 때 각하 결정. 자, 각하 결정. 근데 이제 이게 법원에 올라갔더니 법원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권리 이전 등기를 기록해라. 자, 이 양반 이의신청 말이 맞아. 이거 해드려야지. 너 각하 잘못했어. 해드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하기 전에 이미 제3자한테 권리가 넘어가 버렸대. 그럼 이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는 없어. 이미 늦은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러면 따로 소송을 해야 돼. 얘들은 이의신청 절차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정말 억울하면 소송을 해서 진짜 권리자가 나다라는 걸 따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등기를 따로 마무리하는 거지 이의신청을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절차만을 따진 거기 때문에 실제 권리자가 누구냐까지는 여기서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소송을 해라. 그럼 별도로 소송을 하면 누가 이길까? 별도로 소송을 하면 원소유자가 이길까요? 제3자가 이길까요? 그럼 해봐야 되는 거야. 왜?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선의, 악이 다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민법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거기 넘어가기 전에 등기 절차상으로 어떻게 해결을 되겠느냐. 별 문제 없으면 해줄게. 근데 제3자 넘어갔는데 야 이건 우리가 못 해주는데 이 얘기야 이게. 자, 지금 관할지방법원은 이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자 가등기 좀 해놓지 또 부기등기 좀 해놓지라고 뭐 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 전에 임시조치를 미리 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법원에서. 자, 등기관 이의 신청 이유 없다. 나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자 며칠 고민해요? 3일. 7일이 아니라 3일 있죠.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강론으로 좀 넘어가 보죠. 자, 보존 등기 문제는 뭐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 꼭 출제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엉뚱한 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딱 패턴 내에서 나오는데 그 패턴을 이 지문 안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이것만 잘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미등기 토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존 등기는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잘 봐야 돼. 보존 등기다 그러면 토지인지 건물인지 잘 봐야 됩니다. 자, 토지냐 건물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거 조금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보존 등기가 나왔다. 자, 그러면 토지는 장, 판, 수까지 끝나요. 그죠? 자, 근데 건물은 뭐가 나와요? 장, 판, 수, 특이 나오죠? 자, 특이 뭐예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까지요. 자, 요거를 특으로 외웠습니다. 특. 자,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보존 등기를 토지를 해요, 건물을 해요? 건물만.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해주면 요걸로 건물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 군수가 그리 잘났어. 군수의 확인으로 토지 보존 등기 한다고 X. 자, 군수 확인으로 건물 보존 등기 한다. O. 정말 많이 났어요. 정말. 자, 그러다가 구청장이 한번 띵 나오더라고. 제가 시장이 안 나오네요. 그랬더니 작년에 내더라고. 작년에 시장으로 또 냈습니다. 작년에.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토지 건물 바꿔서 계속 출제합니다. 자, 여기다 이제 추가로. 자, 판결이 나오죠. 판결. 자, 이때 판결의 종류는 불문입니다. 무슨 판결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행 판결도 되고, 형성 판결도 되고, 확인 판결도 되고, 대신에 확정은 해야 돼. 확정 판결이어야 됩니다. 무슨 판결이든 확정 판결이면 보존 등기가 가능한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판결의 상대방 중에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할 수가 있어. 근데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할 수가 없어. 여기 시험이 잘 나와요. 여기. 그래서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보존 등기에서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것들이 얘들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구분해가지고 건물이야 국가상대 안 되는데 이렇게 찾는 거고, 자 시장군수구청장 이건 토지는 안 되는데라고 찾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거의 정답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을 주의하시라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기를 치는 게 문제에서 토지라는 말을 안 써줄 수가 있어요. 안 써주고 여기 토지라고 해버리는 경우. 그럼 이게 토지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거든.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친절하게 써줬지, 토지. 자, 구청장 확인으로 토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직권보존 등기 있죠? 자, 미등기의 가처분이 촉탁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촉탁되면 이거 해줘야 되니까 직권보존 등기 해준다고. 그리고 가처분 했는데 이 가처분이 풀렸어. 가처분이 풀렸어. 그럼 보존 등기 해놓은 거 냅둬요, 지워요? 냅두라고. 굳이 지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죠? 예. 이거를,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도 말소한다. 이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 놔뒀으면 냅두란 말이에요. 그죠? 기왕된 거. 이 질문 엄청 들어옵니다. 예, 질문하시는 분이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하지 마. 그냥 제도가 이래. 기왕 보존 등기 한 거 냅두라고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소하겠다고 말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거야. 등기관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어. 법에 없어, 이거 말소하란 말은. 그러니까 기왕 된 거 그래, 그럼 놔주는 거야. 가처분만 풀고 만다. 자, 3번.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 자, 대장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 그러면 이거 대장이 있다, 없다? 대장이 있다, 없다? 대장이 있다, 없다? 지금 보고도 이런다니까? 대장상 최초 소유자래. 그럼 대장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있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좀. 그럼 등기는 있는 거 없는 거요? 등기는 없는 거지. 미등기에서 시작하니까 보존등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읽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 외워야 돼.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존등기 문제 내는구나. 그냥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 익숙하게 될 때까지 응용하는 게 지금. 그래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걔가 보존등기 하러 가야 되는데 죽었어. 죽었으면 어떻게 해? 상속인이 대신 보존등기 하는 거지. 그럼 아버지 이름 써, 안 써? 등기부에다가 아버지 이름을 써, 안 써? 안 써요. 왜? 죽었잖아. 죽은 사람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죠? 왜 그러면? 자연인이 아니잖아. 그죠? 자연인, 법인, 비법인까지 된다며. 자, 자연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연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연인이에요? 어려워. 출생부터 사망까지지. 그 사망 이후에는 등기명인이 안 된다고. 태아는 등기명인이 안 된다고. 출생부터 사망까지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기왕 됐으면 유효, 무효. 기왕 됐으면 죽은 사람 명의래 보니까 그 등기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 추정력초 안 줘. 안 줘요. 그러면 이걸 입증하려면 유효라고 입증해야 돼서 무효로 입증했어. 유효로 입증해야지. 누가? 상속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가만. 천천히 말해봐. 이러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나왔죠? 대장 있다, 없다? 뭐 또 없다. 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런데 왜 없어? 대장이 있으니까 최초 소유자 나왔지. 걔가 만약에 죽었으면 등기는 누가 해요? 상속인이. 그죠? 자, 죽은 사람 명의로, 아들 명의로. 아들 세 글자로 상속인, 5글자로 포괄승계인. 그랬더니 그 포괄승계인 안에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이 사람도 최초 소유자로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상속인은 마찬가지로. 그럼 포괄 유증을 받았다. 얘 많이 사랑해, 조금 사랑해? 많이 사랑하죠. 그럼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지. 만약에 특정 유증이다 그러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럼 특정 유증이면 아들이 1번이고 특정 유증 받은 애는 2번으로 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으로. 어쨌든 주긴 줍니다. 예. 자, 확정이 됐대. 자, 종류 불문이요. 자, 종류 불문하고 확정만 됐으면 이거 소유권 증명이 되는 거죠. 이때, 자, 보존 등기할 때요. 등기 원인과 연월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보존 등기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얘 비었다. 그다음에 수용됐다. 자, 수용됐으면 보존 등기 할 수가 있어. 자, 수용, 장, 판, 수, 특이니까 이것도 보존 등기 할 수가 있다예요.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해마다 빠짐없이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고 계속 나옵니다. 보존 등기는 원인과 일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군수 확인 나왔네? 군수. 자, 군수가 나왔으면 토지가 돼, 건물이 돼? 건물이 되죠? 그래서 토지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보존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할 수가
부동산 일부 보존등기 할 수가 없어요. 보존등기는 전부 전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권리자 전원이 한꺼번에 나와야 시작이 되지.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예요. 자, 미등기 토지에 자 수용 났죠? 수용됐으면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자, 장판수니까 장판수. 자, 보존등기 할 때 신청인이 등기필 정보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없는데 어떻게 내? 자,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예요. 이렇게 합시다. 자,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자,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는요,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이요. 단독 신청. 보존등기는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이고, 자,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줄 때도 있어. 그렇죠? 자,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집 짓고 첫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 그럼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장판수 특이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내가 내 거야 라고 신청하는 거지. 이건 신청 의무가 없어. 내가 등기를 안 해도 내 거야.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다. 그거란 말이에요. 원시취득. 안 하고 냅뒀어. 어차피 내 거니까. 그랬더니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렸어. 그럼 등기관이 강제로 직권 보존 등을 하고 가압류 가처분을 넣어주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뭐 어이없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집을 졌어. 국가나 지자체가 집을 졌으면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죠?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뭐예요? 촉탁 등기야. 촉탁. 국가나 지자체가 이걸 신청을 하겠다. 그럼 뭐라고요? 촉탁이라고. 그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보존 등기는 촉탁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면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청하고 직권 두 개만 얘기하는 거지. 촉탁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신청 들어가가지고 법원에서 이유 있다. 명령 나오면 명령 등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0%야. 그죠? 규정상은 가능하지만. 그런 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두 개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보존 등기는 신청, 직권, 요 두 가지가 잘 나온다. 됐죠? 자, 그러면 신청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지. 내 집이니까. 내 거야 라고 장판수특 증명해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올 때 등기필 정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제공할 수가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등기필 정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났어. 등기가, 자, 1번 A 보존 등기하고 나버렸어요. 그럼 얘가 등기 명의네요? 자, 얘가 신청했어? 신청했어요. 자, 내가 내 걸로 신청한 거죠? 명신이네? 보존 등기네? 그러면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한다, 안 한다? 한다.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해야지. 왜? 보존 설정 이전 추가의 명신. 그 보존이고 명신이잖아. 그럼 이건 작성 통지 한다.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한다. 이렇게 돼. 여기까지 왔어요? 네, 내가 단독 신청했으니까. 근데 자, 직권을 했대. 그거 내가 신청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 들어가질 일이 없고, 일단 신청을 아예 안 했으니까 등기가 나긴 났어. 보존 등기하고 나긴 났는데 내 명이 맞죠? 내가 신청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명신이 아니네. 그럼 필통이 완통이요? 완통이지. 완료 통지만 나옵니다. 등기필 정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필통이 없다. 안 나온다. 이거 완통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는 거지, 지금. 세 가지.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끝났으면 필통이다, 완통이다. 신청으로 나왔으면 필통이고 직권으로 나왔으면 완통이다. 이 소리지,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보존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 관련해서 세 가지 테마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니 이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신청하러 갈 때 첫 등기 때 보존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없어. 끝났으면 내가 했으면 필통, 직권으로 했으면 완통. 이것만 하시면 돼. 그래서 이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얘들은 돌아가면서 내고 있어요, 지금.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돌아가면서 네 가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때는 직권 보존 등기 해주고, 그럼 아예 신청이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끝났으면 완통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걸 낸 겁니다. 요거 낸 겁니다. 요거. 신청인이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 낸 거예요. 됐습니다. 자, 또 가보죠. 자, 2번. 자, 2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대장 등본에 의해서 이전 등록자 걸렸어요. 이전 등록을 받았대요. 이전 받았으면 최초예요, 승계예요? 승계 받은 거지. 얘는 1번 보존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없이 자기 걸로 바로 할 수는 없다. 됐죠? 자, 절대로 안 될까? 여유가 하나 있을까? 여유가 하나 있어요. 그 앞 사람이 국가야. 국가로부터 이전받았으면 내가 최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보존등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예. 자,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존등기 했는데 또 나왔어. 가처분 말소래. 가처분 말소. 가처분 풀었으면 보존등기도 풀어요? 아니죠. 자, 보존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그건 맞는 말이지. 그죠? 자, 두 사람 공유의 미등기에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서 자, 전부 보존등기 할 수가 있어. 1인이 전원을 위해서 가능하죠. 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는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존 상속은 전원이 한다. 보상은 전원 명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좀 많이 달라졌는데 A하고 B하고 집을 같이 졌는데요. 1인이 가서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얘가 나쁜 놈이야. 1인이 가서 전원 명의로 안 하고요. 1번 A 보존등기에서 100% 직거라고 뻥을 친 거야. 100% 직거라 뻥을 쳤으면 자, 유효등기, 무효등기. 얘가 나쁜 놈이에요, 지금. 예? 그럼 2등 유효, 무효. 예? 유? 100% 직거라고 뻥을 친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 기분이 어때? 저랑 집 한번 접으실래요? 집 졌는데 저 혼자 100% 등기 내버리면 어떻게? 죽여버린다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열받아서 이거를 말소 처리할 수가 없어. 자, 왜 말소가 안 돼요? 반은 개거야. 반은 유효야. 반은 유효고 반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전부 일부 원시적 후발적. 처음부터 틀린 거요? 나중에 틀리게 된 거요? 처음부터 틀렸지. 원시적이라고. 네, 경정등기야. 경정등기로 여기다가 A, B 이렇게 해서 고쳐 써야 됩니다. 알 수 있죠? 네. 자, 뭐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네, 다시. 이게 왜냐하면 이거 보고 그 생각을 할까봐 그래요.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서, 이건 착한 놈이야, 착한 놈. 나쁜 놈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 100% 직거인 것처럼 나쁜 놈. 그죠? 한 사람이 우리 친구 것까지, 그럼 착한 놈. 그래서 이거 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1인이 전원명의로.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상속 보존 같은 거예요. 네, 나쁜 놈일 때는 경정등기다. 네. 그 다음에, 자, 미등기 건축물의 대장의 최초 소유자, 대장이 있어, 없어? 있어. 자, 등기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읽어야 돼요. 그죠? 예, 미등기인데 대장은 있다.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증받았으면 많이 사랑해, 조금 사랑해? 많이 사랑해. 그럼 1번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1번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자, 미등기 토지 국으로부터 이전받았어요. 그럼 얘는 최초로 봐주죠? 예, 국가로부터 받았으니까 넌 최초다. 그럼 굳이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직접 명인이 바로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은 1번이 바로 틀린 겁니다. 자, 3번 보시죠. 자,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없는 자는 그랬습니다. 토지대장의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자, 피상속인 아버지 아들이요. 아버지. 그죠? 나 또는 우리 아버지가 대장의 등록이 1번으로 돼 있었대. 이걸 증명하면 내 보존등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미등기 토지인데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이전받았다. 그러면 얘는 최초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3번은요, 국가로부터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이전을 받았대. 그럼 얘는 최초 1번이라고 써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전 등록이라는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 뭘 찾아야 돼? 국가가 있나 없나 봐야 돼. 국가로부터 됐으면 되는 거고, 자,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토지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또 건물이 나오면 또 이제 얘기가 틀려버리거든요. 그런 건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 일부러 제가 이제 책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전 등록 받았으면 뭐 찾아라? 국가로부터 찾아라. 국가로부터 있으면 넌 최초로 봐주마. 아니면 넌 최초가 아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4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왔죠? 얘들이 토지가 돼, 건물이 돼. 건물이 되죠. 그래서 건물은 할 수가 있다. 자, 역시 포괄 유증을 받았으면 최초 소유자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 다 되고 지금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보죠. 자, 4번 보시죠. 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B라고 칠게요. 그리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해라. 자, 누구 거를? B 거를. 그죠? 예. 그럼 이거를 받은 자, 얘를 A라고 칠게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다른 거야. 그죠? 자, 이게 누구 거다? A 거야, A 거. A 거. 근데, 자, 등기가 누구 걸로 돼 있다? B 거로 돼 있다. 자,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A가 B를 소송해서 이겼어.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 그러냐? 야, B 너 나쁜 놈 지워. 라고 해서, 자, B 등기를 어떻게 해라? 말소해라. 라고 판결해 놨어. 그죠? 그럼 B 등기 말소하고 나서 A는 자기 보존 등기 할 수가, 네? 자, B를 말소해라. 라고 판결이 나왔다니까? 왜? 지고 하니까. 누구 거니까? A 거니까. 그 판결에 A 거니까 라고 썼을까, 안 썼을까? 썼지. 어디다 썼냐? 판결의 이유에 쓴 겁니다. 판결의 이유에. 자, 이유하고 주문이 있어요. 판결에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걸 쓰게 돼 있어. 뭐 해라. 왜냐하면. 그래서 주문이 딱 나오고,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그래서 어디 나오든 주문에 나오든 이유에 나오든 얘 거다라는 소유가 나오면 돼. 얘 거다. 그죠? 그래서 얘 거니까 자, 얘를 어떻게 해라? 말소해라. 판결이 났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판결을 가지고 B 등기를 말소하고 A의 보존 등기를 새로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죠? 참 말도 참 이게 한국말인가 싶긴 해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죠? 판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판례이거든. 근데 출제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됐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 이렇게 내버렸다니까? 이게 한국말이에요? 예. 이거는요, 읽고 해석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 판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판례를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야. 이걸 가지고, 야, 역시 법학은 깊은 심오한 뭐가 있어. 이런 거 없어. 이 판례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냐, 처음 본 사람이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 틀리려고 되는 거야. 말소를 명한 판결로 신청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판례가 있으니까 된다. 이러는 거지. 됐죠? 거기에는 A, B가 다른 사람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지, 지금. 그죠? 이거 실제로는 A 건데, B가 보존등기를 해놨다. 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A가 이겨버려가지고 B를 말소해라로 판결이 났다. 그래서 B가 이 판결 들고 바로 할 수 있냐, 또 소송을 또 해야 되냐, 이 문제지. 그럼 이 판결로 바로 할 수 있다. 왜? 판결의 이유에 얘 거라고 써 있으니까. 따로 이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을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소리. 이 많은 얘기가 이 한 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일반인이 읽고 해석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외웠냐, 안 외웠냐를 물어보는 거지. 절대로 뭔가 이렇게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쫙 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게는 우리 시험 문제 풀 수 없어. 많이 보고 많이 외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그런다? 나 잘 못 외우는데. 그럼 시험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해서 외워야 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워야 돼. 법학은 결국 외워야 돼. 처음 시작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내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일단 많이 외워놓는 게 답이에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최초 소유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국가로부터 나왔네? 국가로부터. 그럼 최초예요, 승계예요? 최초로 봐주는 거야, 이거는. 이전이라도 최초로 봐주겠다. 그럼 굳이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자, 포괄 유증을 받았대요. 자, 1번이 2번이요. 1번. 자,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자, 4번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공란으로 돼 있었어요. 자, 그럼 토지니까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자, 판결로 보존등기 할 때 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는다. 자, 확인 판결되고 행 판결되고 성 판결도 다 됩니다. 그런데 셋 다 뭐가 돼야 되냐? 확정은 돼야 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정, 확인 요걸 자꾸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확인 판결이 하나지 않는다. 뭐든지 된다. 그러나 뭐든지 확정은 되고 얘기를 하자. 하는 거죠. 확정.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참 문제 잘 냈어요. 그죠? 네. 자, 1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자,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 좀 신축했으니까 얘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매수를 의뢰했어. 그러면 얘는 최초예요, 승계예요? 승계. 그럼 자기 명의로 바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최초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에 이전 등기된다. 그 원칙을 써놓은 겁니다. 원칙을.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자, 미등기 토지인데 수용됐어. 자, 수용됐으면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자,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또 났죠? 네, 말소 촉탁이 있더라도 보존등기 말소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본 건물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 자, 본 건물, 부속 건물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이건 하나의 건물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의 건물 등기를 하나로 내는 거예요. 예, 표제부에다가 주된 건물, 부속 건물 이렇게 해놓은 거지. 둘 다 내 거니까 쪼개가지고 각자 표제부 갖고 이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럼 건물을 분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별도 건물로 독립해서 등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갑의 미등기 토지 나왔어요. 자, 대장 있다 없다? 있다. 자, 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가 살아서 죽었어. 죽었어. 그럼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네.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5번까지 읽고 나서 답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면 당황하는 거지 이제.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등기할 수가 없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네. 상속인이 바로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전 등기 아니라. 자, 6번 보시죠.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 증명하는 자는 자,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하는 그 사람한테 내 거다라는 자, 내용이 담겨 있는 확인 판결. 자,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 판결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건물인데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죠. 여기서 걸린 거예요. 건물 국가 X. 이거 안 된다. 자,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 A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 B 등기 지워라라는 판결. 요거 가지고 A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렇죠? 방금 본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종류 불문이니까 이것도 등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판결 이후에 나왔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판결인지 판결 종류는 불문한다예요. 자, 그래서 요 얘기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 또 해봐요. 자, 대장이 있어 없어? 있어. 자, 소유자가 한 명이요, 여러 명이요? 등기 있어 없어? 없어. 얘들 사이 좋아 나빠? 뭐라고? 네, 그렇지. 처음에 좋지. 그러다가 나빠진 걸 어떻게 하느냐? 판결을 했다니까. 이해됐어요? 네, 공유 땅을 사놓고 애들이 소송을 했다고. 상황 판단 되시죠? 네, 이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자,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언제? 판결 확정 시.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이게 형성 판결이에요.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때 나오는 판결이 형성 판결이에요.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판사님이 땅땅땅 확정.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니까 토지 하나를 만약에 둘이 공유하고 있었다라면 땅땅땅 하는 순간 네 거 내 거야. 땅땅땅 하는 순간. 그럼 대장에는 아직 공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을 분할을 쳐야 돼. 대장을 분할을 쳐가지고 자, 대장을 2개로 만들어야 돼요. 대장상 분할. 그러면 이제 각자 될 거 됐지. 그럼 각자 내 거, 네 거라고 따로 보존 등기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이렇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왔으면 뭐부터 해라? 대장상 분할을 먼저 해라. 그리고 각자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차입니다. 다시 미등기 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송에서 싸웠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왔다. 그럼 이거 가지고 네 거 내 거 다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 대장 분할 먼저 해라. 그러니까 대장이 부동산 표시니까 표시는 표, 지적. 여기 정리하고 각자 등기를 보존 등기를 낼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건물 국가 X로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로도 보존 등기 낼 수가 있다. 그거를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자, 또 갈까요? 자, 우리 7번 보시죠. 7번. 자, 단독 신청 났어. 자, 보존 등기는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다 그랬죠. 신청, 직권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자, 신청은 단독 신청입니다. 자, 이때 등기관은 그 명인이 된 신청이 명신 났죠? 명신한테 필통이다, 안 통이다? 필통. 자, 필통이 되죠? 자, 등기 필정보 작성 등기를 하게 돼 있다. 자, 니은 등기관이 미등기인데요. 자,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뭐가 났어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촉탁될 수 있죠? 자, 이때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명인이 나왔습니다. 얘가 신청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직권으로 했으니까 신청이 없지. 그 명신이 아니니까 필통이다, 완통이다? 완통이다. 그래서 등기 필정보를 작성 통지한다고 X? X. 자, 등기 필정보가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자, 원인 증명 정보로서 계약서를 낸다고 X. 계약서가 어디 있어? 자, 보존 등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자, 첫 등기인데. 그죠? 예, 보존 등기는 그냥 원인 증서가 없는 겁니다. 원인이 없어요. 원인 일자도 없어요. 원인이 없는 거 그냥 내 거야.
굳이 따지자면 원시 취득인데 등기소에다가 원시 취득이라고 써낸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서 같은 건 안 들어간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합시다. 자, 그럼 보존등기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없으니까 제공 못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계약서도 안 들어가고요. 인감증명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자, 토지거래 허가서 안 들어가. 농취증 안 들어가. 보존등기대 이런 게 무슨 의미야? 그죠? 첫 등기란 말이죠. 첫 등기는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8번. 자, 등기관이 보존등기 할 때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자, OX 5죠. 미등기 부동산에 또 나왔어요.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처분 제한 등기할 때. 이럴 때는 직권 보존등기를 하게 돼 있다. 자, 단독 신청으로 보존등기 할 때는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예. 자, 다 맞고요.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가네요. 자, 이전 등기. 쉬었다 할까요? 예, 단 넘어가니까 쉬었다 할게요. 예.